자,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여기부터 하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이전까지 있었던 내용들 전부 확인을 좀 해보면 뭐 삼각형이란 친구의 닮음을 보는 게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 어떠한 변이 있다고 쳤을 때 A, B라는 변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두 점에 대한 가운데 지점 있죠. 가운데 지점을 잡을 거야. 얘를 우리가 중점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점을 잡은 상태로 다른 쪽도 혹시나 그런 행동을 똑같이 했다. A, C에 대한 가운데 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중점끼리 연결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랬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 이전에 이걸 다 배웠잖아. 잠깐 넘어가서 보고 올까? 여기 있지 이거. 우리 다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활용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M 대 N이었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비율 관계를 확인할 때 EF라는 친구가 어땠어요? EF라는 친구는 뭐 M, N에 2개 곱하고 2개 곱해서 더한다 이런 얘기가 써져 있는데 EF라는 변은 결국에 이쪽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 변이 왜 이렇게 나온지 혹시 이해했었나요? 너가 이제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중학교에서 도형을 다루는데 고등학교 가면 도형을 안 다루거든? 그냥 중학교 때가 대충 알겠지 하고 그냥 막 던진단 말이야. 근데 너가 지금 중학교 정확히 1학년이잖아, 그치? 3년 뒤에까지 이걸 정확히 기억해내면서 고등학교 가갖고 문제 풀 때 저것들이 맞다 하고 빠르게 떠오르려면 힘들거든요, 원래. 그래서 중학교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좀 한 번 외워놓고 시험 보고 하면 잘 푼단 말이야. 그리고 고등학교 갔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 요것만 좀 리뷰를 하고 들어가 볼게. 그 길이비를 먼저 배웠었잖아. 아니야, 그냥 이거 여기만 보셔도 돼요.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지금. 길이비라고 돼 있을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였어요? A 대 B는 A 프라임 대 B 프라임이야 라고 해갖고 L, M, N이라는 세 선이 있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여야 돼? 평행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평행한 선이 있는 상태에서 뭔지 모르는 그냥 선 두 개 땅땅 그어놓으면 얘네들의 두 놈 길이의 비율이나 반대쪽에서 두 놈 길이의 비율은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해 줄래? 라고 한다면 뭐 이런 정도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선을 쭉 내리고 나면 삼각형인 거 맞죠? 맞아요? 혹은 뭐 조금 더 올리면은 이렇게 해갖고 선을 쭉쭉 올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거 전부 삼각형이지? 그러면은 윗부분에 있는 삼각형부터 해서 이렇게 A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 한 번, 그 밑에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 두 번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삼각형인 거 아니야? 당연히 닮음이죠 얘네들. 그렇지? 닮음이다 보니까 이만큼 더 늘어났다고 그것도 맞는 비율만큼 늘어나야 되겠어? 이 정도 얘기였겠지?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들은 중요한 키워드 하나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돼요. 평행선이 있었을 때 선을 마구잡이로 그어놓으면 비율 관계가 통할 거다라는 거. 오른쪽 넘어갔을 때 응용도 어떤 얘기였냐면 EF라는 이 중간의 선을 찾고 싶었대요. 이 중간의 선을 찾고 싶었는데 그거 어떻게 찾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지금 밑에 있는 참고 그대로 따라가면 나오는 얘기였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조선을 한번 그어서 평행선 한번 다시 만들어준 다음에 뭘 한다면 자, EG라는 여기 왼쪽 거 하나, GF라는 오른쪽 거 하나 가져다 더하면 될 건데 EG라는 곳은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이죠, 어차피. 그럼 비율 길이만큼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그냥 여기 있던 CH 길이 그대로 올라가는 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애들 가져다 잘라서 붙이면 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자,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가서 다시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얘기로 넘어갈 건데 중점이라는 친구는요 의미 그대로 가운데 있는 말도 되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아까처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선을 그어보자. X 쭉 이렇게 그어보자. 평행하게. 그러면 뭐 정확히 똑같진 않겠지만 평행하는 선들끼리 있는 그런 관계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예를 들어 A 대 B면 뭐 A 프라임 대 B 프라임이야. 이 관계 그대로 만족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A 대 B가 아니라 그냥 1대 1이 되겠죠. 간 만큼 또 가는 거니까
1대1, 1대1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길이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여기 있는 성질들은 뭔가 외워서 사용한다는 느낌보다는요. 도형을 관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보이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을 할 거거든. 한번 가볼게. 삼각형의 두 중점을 연결한 선분은 뭐 평행을 할 거고요. 변 길이의 2분의 1이야 라고 써져 있죠. 변 길이의 2분의 1이야.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무슨 말이야? 나머지 한 변이라는 거 빨간색이 아닌 그 검정색 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에 대한 절반짜리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왜요? 위쪽에 있는 A, M, N이라는 작은 삼각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래쪽에 있는 A, B, C라는 큰 삼각형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길이를 뭐라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 1이었다 치자. 그럼 전체는 2일 거고 전체는 2겠지. 그럼 윗변도 무슨 관계? 얘도 1대 2 이런 관계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 있는 길이의 절반짜리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되죠. 그래서 중점을 연결했단 말은 지금이야 괜찮을 수 있지만 중점이라고 생각했을 땐 반드시 2분의 1을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2분의 1이요? 원래 있던 선의 절반도 맞고 무슨 선? AB라는 선의 절반도 맞고 AC라는 선의 절반도 맞고 다른 곳도 절반이 맞아. 중점을 가져다 연결하는 행동들을 하다 보면 모든 게 전부 2분의 1이 될 거고 내 눈앞에 비율로 숫자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산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태겠지.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한변 중점 지난다. 사다리꼴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이거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위에 있던 하나, 둘, 세 개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이미 보고 있던 평행선의 성질이었잖아. 거기다 삼각형을 연장해서 뭔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가 주목해달라는 게 AD랑 BC인데 AD는 여기고 그치? BC는 여기 빨간색 두 개였어. 근데 걔네들의 중점을 딱 끊었잖아. 안 봐도 1대2인 건 알고 있어요. 그치?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 세 개 전부 다 평행한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죠. 빨간 선 세 개는 평행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거 맞는 거야. 그치? 이 성질 생기는 건 받아들일 수 있고요. MN이라는 친구는 AD랑 BC의 절반이래. 무슨 말이냐면 윗부분과 윗부분의 절반이래.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건데 우리가 삼각형 기준으로 생각할 때요. 아까 이렇게 삼각형 딱 있으면 중점끼리 연결을 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중점끼리 딱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야 여기가 예를 들어 x야? 그럼 여기는 2분의 1x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맨 밑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 절반이었지. 근데 얘는 지금 평행선 3개가 있고요. 그 가운데 친구는 두 놈들을 더하고 나눈 거라며. 맞아? 혹시 받아들여는 저요? 뭐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긴 해. 혹시 왜 그런지도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 자, 나는 이제 이렇게까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뭐 좀 길게 설명을 하자면 선을 그냥 똑같이 연장을 한번 해보세요. 연장을 해서 삼각형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편해질 거거든요. 오케이? 내가 여기는 몰라요. 길이비를 몰라. 1이고 1이야. 그치?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가 물음표라는 길이었어. 그리고 여기 전체 끝까지 내려온 친구들은 물음표 플러스 2짜리지. 여기는 물음표 플러스 1짜리고 1짜리죠. 얘네들에 대한 3개의 비율을 낼 수 있겠지. 닮은 비를. 맞아요? 3개의 닮은 비를 두고 정리를 하면 저렇게 나올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뭐 물음표 좀 싫으니까 그냥 A라고 칠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해본 거야. 생각을 좀 해보면 A 대 A 플러스 1 대 A 플러스 2라는 것들은 지금 어떤 거야? 왼쪽 기준으로 삼각형, 더 중간 삼각형, 제일 큰 삼각형의 비율이지. 그치? 그 다음 빨간색 길이도 다시 봐보면 걔네들은 AD의 비율이랑
MN의 비율이랑 BC의 비율이다. 뭐 이 정도로 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것들끼리 다 곱하고 나서 정리를 하면은 뭐 비슷한 맥락으로 A가 지워지면서 계산이 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걸 다 곱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곱해하고 갖다고 두면은 결국에는 뭔가 A랑 길이끼리 곱해져 있는 식이 총 3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쪽에 A랑 길이, A랑 길이, A랑 길이니까 문자가 사실상 2개씩 있는 거거든요. A라는 문자, 길이라는 문자. 그리고 나서는 그냥 멜방정식 배웠나? 문자 2개씩 2개니까 가져다가 그냥 둘 쪼개갖고 이렇게 계산 좀 할 수 있겠죠? 최종 정리본이 저렇게 나오고 그 과정 중에 A는 사라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 많이 간 거고, 지금 얘가 써놓은 설명만 보시면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 요것도 한번 따라가 보고 다른 이유도 한번 살펴볼게. MN이라는 길이는요, 여기 뭐 전체 쭉 길이가 있을 건데 그 친구는 MP 더하기 PN이다, 그건 알고 있는 상태. 근데 여기서 P라는 걸 뭘로 잡은 거냐면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쪼갰죠. 그럼 어떤 장점이 하나 생겨요? A, B, D라는 삼각형도 하나, D, B, C라는 삼각형도 하나. 그러면 각각의 삼각형들끼리의 누구니까? 가운데 지점이니까. 그렇지? 그럼 A, B, D 기준으로 보면 AD의 절반짜리겠네? 맞아요? 그 다음 B, D, C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BC에 대한 절반짜리겠네? 그 두 녀석 더한 거지? 맞아?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난 또 이제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얘네들은 3개가 평행이야. 그리고 비율은 전부 똑같아야 돼. 근데 혹시 평균 구하는 방법 배웠어요? 평균 어떻게 구해? 그렇지. 다 더하고 개수만큼 나누면 되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네들은 전부 똑같은 평행선이야. 그리고 거기다 직선 쫙쫙 2개를 그어놓은 거잖아. 그럼 정확히 똑같은 닮음들이 계속 들어가겠죠. 비율들이. 맞아요? 만약에 요 선을 7, 8가로 그려볼게. 만약에 저런 식으로 안 생기게 이렇게 된 거야. 평행은 똑같은데 평행, 좀 넓게 평행, 조금 좁게 평행,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치고, 저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온 거야. 너무 안 나오네 얘는.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리고 우리가 원래 배울 때 여기가 뭐 M이고 여기가 N이에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배우죠. 맞아요? 그랬을 때도 이 길이들, 윗변의 길이들끼리는 전부 다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사실상 가운데 있는 친구는 맨 위에 있는 친구랑 맨 밑에 있는 친구의 누구라고 봐도 되겠어? 지금 기준으로는 어차피 일정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가운데는 맨 밑과 맨 위에 평균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두 놈을 더하고 절반 쪼갰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식 보시면은 2분의 1에 두 변의 합의 절반 이렇게 돼 있지? 2분의 1에 두 변의 합의 절반.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조금 힘을 줘서 얘기를 하는 게 잠깐만. 일단은요, 누군가 너한테 와가지고 얘네들이 같은 거 알고 있니? 라고만 물어보면 맞아요 이렇게 대답만 하면 되지. 저거 갖고 막 표현할 수 있니? 네, 할 수 있어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간 걸 생각을 좀 해보시면 하다가 어느 순간 너가 필요한 일이 생겨. 뭐가 필요한 일이 생기냐면 보조선 BD를 그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아니면 중학교 2학년 최상위 문제대로 풀다 보면 보조선 BD를 빨간색 선을 너가 그어놔야지 문제가 풀릴 거야. 근데 이 내용들을요, 공부를 오래전부터 많이 하시던 분들은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게 그으면 나올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걸 긋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얘네 세 개들은 중점이니까 평균이야 라고 따지고 계산해주면 좋겠죠. 오케이? 이거 정확히 살려서 다시 잠깐 앞쪽으로 넘어가서 가볼게. 여기 있는 이 친구 응용할 때도
이렇게 써놨지. 그치? 얘가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설명인지 안 보긴 했는데 뭐 이렇게 쪼개고 나서야 뭐 똑같은 길이에다가 뭘 더하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런 식이었거든. 지금 여기가 A죠. 맞아요? 여기가 A야. 여기도 A란 말이지. 여기도 A란 말이지. 그리고 남은 부분만 보려면 여기를 몰라요. 근데 여기 전체가 B인 건 알고 있는 상태, 그치? 그리고 나서 애초에 여기가 M 대 N으로 좀 떨어지고 있잖아. M 대 N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 부분 잘라서 갖고 올 수 있겠죠. 정확히 얘네들끼리도 M 대 N일 거니까. 맞아? 그래서 그 비율만큼 여기를 쪼개놓고 갖고 다시 올라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저런 식을 만드는데 우리는 방금 있던 중점 내용을 조금 확장시킨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건 어때요? 차라리? 삼각형을 자, 지금 이렇게 선을 쪼개면 삼각형 하나, 사각형 하나 나오잖아. 선을 이렇게 한번 쪼개는 건 어때? 이렇게 한번 쪼개고 우리는 누가 궁금한 거냐면 가운데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요만큼 있죠, 요만큼. 이만큼은 EG의 길이라는 건 어떤 삼각형 기준으로? A, B, D라는 삼각형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F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돼요? D, B, C에 대해서 보면 되겠죠. 방금 이전에 봤던 거는 중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 중점은 기본적으로 절반이라 그랬지.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얘기가 뭐였어? AD랑 BC 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지금은 평균 아니죠. M, N만큼 있지. 그래서 방금처럼 얘를 곱해놓고 생각을 좀 해보면 예를 들어 여기가 M, 여기가 N이었어. 그러면 여기 길이를 A라고 잡았잖아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원래 전체는 M 플러스 N짜리였어. 맞아요? N 플러스 N일 때 A였다? 근데 이제는 N으로 줄었지. 자, 그럼 비율을 한번 써볼까? M 플러스 N일 때 얼마였다고? 그때 A였거든? N으로 줄었으면 뭐가 될까요? 이런 거잖아. 그럼 곱하고 정리해보면 AN이라는 건 M 플러스 N의 물음표예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물음표예요. 똑같이 반대쪽도 같은 맥락이 나오겠죠. 얘도 M이고 얘도 N이니까 두 놈을 더한 친구가 얼마다? 여기가 B다. M 플러스 N짜리에다가 B라는 그런 비율은 작은 것만 볼 건데 나는 이번에 M에 대해서만 보죠. 맞아요? 이 부분만 볼 거니까. 그래서 M 대 몰라요 이런 걸 거고 똑같이 정리하면 B, M 그거는 M 플러스 N의 물음표야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진짜로? 조식 왜 쓴지 알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 물음표 이 부분 EG 길이 사실 여기 있는 물음표는 누구야? GF 길이지. 물음표만 냅두고 전부 넘겨서 정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식이 어떻게 나와요? 물음표만 냅두고 정리하면 물음표라는 친구는 M 플러스 N의 AN이라고 나올 거고 여기 있는 건 뭐라고 나와요? 물음표라는 친구는 M 플러스 N의 BM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물음표가 왼쪽 거, 두 번째 물음표가 오른쪽 거, 두 개 더하면 되지? 분모 똑같은 상태로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아예 빠르게 뭐 하자고?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야. 조금 더 빠르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봐. M이고 N이에요. 그렇지? 길이가 A이고 B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가운데야. 그럼 따지고 보면 쟤네들은 아까 평균기 조금 더 어려워도 괜찮겠니? 설명 한번 해볼게. 지금 하는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나중 되면은 그 내분 같은 거 다 배울 거, 외부는 빠질 거다. 내분까지 배울 건데 어떻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좋냐면 잘 들어봐. 평균이라는 친구가 다 더하고 나서 그 개수만큼 나누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몰라요? 알려줄까? 그게 평균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평균은 왜 다 더하고 나누는 거야? 재밌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나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렇거든? 평균이라는 건요, 전부 다 가지고 나누죠. 근데 나누는 거 나누고 위에는 이제 합이 들어있지. 그렇지? 근데 그냥 나눠버리고 나서 얘네들은 전부 똑같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전체를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그게 평균이야.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근데 지금 쟤네들은 평균이 아니지.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전 기준으로, 중점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었는데요, 얘네들을 정확히 중점을 가져다 끊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상태에서 어차피 1대1과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뭐 하면 된다? A 더하기 B를 하고 거기에 절반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오케이? 근데 쟤는 N이니까 가운데보다 더 밀려있는 상태고요. 가중치를 줘야 된다고. 가중치를.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평균으로 나누긴 하고 싶어. 2로 나누긴 하고 싶어. 근데 A랑 B의 평균보단 더 커졌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겠지. 그러니까 사실상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야? B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 아니야? 그냥 더하고 나누자니 좀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들도 결국엔 나누는 꼴일 건데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얘가 2였던 거는 실제로 얘네 두 개의 합이 2였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면 이제 바뀌어있는 저 그림을 기준으로 여기 전체가 얼마? n과 n이잖아. 얘네들의 합은 n 플러스 n인 거 인정하죠? n 플러스 n이라고 일단 전체를 내버리고 가중치를 줘야 된다 그랬지? 자, 전체 m과 n의 비율을 생각해야 돼. 누가 길어요 지금? m이 더 길어요, 그치?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빨간색 선은 평균보다도 더 길어진 거 맞죠? 그러니까 빨간색 선은 B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거든? 여기 보면 보여? B랑 M을 곱해놓은 거 보여요? M이라는 게 큰 친구였지. 우린 B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지. 그러니까 B 곱하기 M, A 곱하기 N으로 각각에 대해서 조정을 조금 해주는 거야. 자, B라는 친구 그냥 있지. A라는 친구 그냥 있지. 그냥 원래 저기 2분의 A 플러스 B처럼 그냥 더하지 말고 걔네들에 대해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놓고 더하자. 무슨 말이야? 여기서 힘이 센 친구들 위주로 그걸 반영을 해서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가져다가 A의 N 플러스 B의 M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선 T가 잘 안 나요. 왜 그러냐면 가중치가 해봤자 1씩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 1이니까 1 그대로 반영했어요. N이니까 큰 놈을 반영했어요. 뭐 작은 놈을 반영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내용 이해돼요? 괜찮지? 이거 나중에 가시면 생각보다 많이 활용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서 한번 미리 봤고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는 X값이나 빠르게 한번 구해볼게요. 78페이지 아래쪽에 여기 X값 얼마예요? 중점에서 제일 중요했던 키워드 뭐? 그치, 2분의 1 X 얼마? 그치, X는 3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X값 얼마예요? 각도인데? 이거 그냥 55죠? 그래서 얘는 55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뭐 예제 문제들 한 번씩 확인을 계속 해볼게요. 그 함지사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 정확히 이해가 지금 안 돼도 상관은 없고요. 지금 한번 들어서 이해가 됐잖아. 그러면 그냥 좀 냅뒀다 까먹으셔도 돼요. 고등학교 가시면 다시 만날 건데 저거를
너네 교육과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갖고 나중에 내분 외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비슷한 맥락을 마주칠 것 같아. 미리 그냥 한번 맞다 생각을 하시고요. 자, 예제 2번.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C에서 중점 M을 지나는 상태. 그 다음에 교점을 뭐 N이라고 치고 중점임을 설명을 해달래. 너가 가운데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달래.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주어진 친구는요. 중점 M까지는 인정이야. 그치? 중점 M은 알겠는데 N이라는 친구가 중점인 걸 모르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했으면 좋겠다며. 뭐라 써져 있냐? 자, 얘네들은 평행이므로 AN이라는 길이 어떤 길이? AN이라는 길이 돼. 가에 들어갈 친구 누구겠어요? 뭐 정확히 아니 바로 모르는 거 맞아. 옆에 모르니까. 그렇지. 여기는 AC 들어가야 되겠죠. 왜요? 오른쪽에 들어있는 게 AM, MP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히 이쪽에 NC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이런 비율 관계들을 물어보실 땐 항상 뭐 해줘라? 오른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친구들에 대응되는 친구들로 찾아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NC가 들어가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나에는 그럼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나가 누구야? NC 혹은 MP에 해당하는 게 1이래. NC, MP에 해당하는 게 1이래. 당연하죠.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N, AN, AM 이런 친구들인데 걔네도 1이겠지? 1대1 비율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도 1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일단 될 것 같네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거 하나만 볼게요. x값 구해줄래? 돼 있는데 이 x값 얼마예요? 이 x값 4예요. 여기 있는 x값 얼마예요? 그냥 둘 다 하자. 7이에요. 이 정도 얘기니까 별로 어렵지 않겠죠. 자, 그 아래 거 예제 3번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얘네들을 평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M, N 길이 보냈대요. M, N 길이 중점이라고 써놨어. 그 상태에서 선분 길이 구해달라는데 나한테 총 3가지 선분 요구하고 있죠. 그럼 한번 확인해볼까? MP 하나, PN 하나, MN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결국에 얘가 원하는 건 가운데에 있는 선 3개를 다 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MP라는 이 길이를 보려면 어떤 삼각형으로 봐야 돼? A, B, 그치? D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 친구들 중점이니까 그 길이가 얼마? 절반에서 4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자, PN이라는 길이는 얼마? PN 그렇지 10 이렇게 쓰시면 되고 AN은 얼마예요? 그렇지 14예요. 이 정도 처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밑에 있는 유제는 좀 이따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그냥 다 숙제로 넘길게요. 자, 오른쪽 넘어와서 이제 중성과 무게중심인데 그거 혹시 내 교육관이 기억이 안 나네. 무게중심 말고 다른 거 배운 적 없죠? 내심일심 배운 적 없죠? 내심일심 다 배웠어요 앞에서? 오케이, 그럼 상관없어요. 내심일심 정확히 기억만 잘 해두시고 무게중심까지 합쳐서 그 3가지 있지. 내심, 외심, 무게중심.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고1 때도 원방에서 한번 나올 거고 고2 때 올라가고 나면 사인 코사인 법칙할 때 한번 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면 고2 때 배우는 애들은 수능까지 가는 거다 보니까 안 까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무게중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중점을 배웠지. 근데 이제 여기 있는 BC라는 선을 기준으로 가운데를 딱 끊어놓을 거야. 오케이? 가운데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선을 쭉 내리고 우리가 얘를 중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운데 선 이렇게. 중선 여기까지 오케이? 중선인 상태인데 그 밑에 보면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내용이 있잖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중선이 지나고 있는 D라는 좌표는요 BC에 대한 길이에 정확히 어디예요? BC에 대한 정확히 가운데야. 그렇지? 다른 부분 몰라. BC 기준으로는 딱 이런 선 같은 거 올려두면 서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러한 중선을 총 3개를 그려보는 거야. 어떻게 그리냐면 얘가 밑에다가 중선 1개 이렇게, 중선 2개 이렇게, 중선 3개 이렇게 그려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선을 딱 그려보면
자, BC에 대한 절반 D도 있고요. AB에 대한 절반 F도 있고요. AC에 대한 절반 E짜리도 있는 거지. 그럼 이 세 가지 점들은요. 이 세 가지 점들은 모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두 한 변 기준으로 가운데에 있어요. 이런 말이겠네. 그리고 정확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BC라는 어떤 막대기가 있어서 근데 그 막대기를 이런 다른 막대기로 딱 이렇게 맞춘 거야. 오케이? 가운데만 받치면 문제 없는 거지. 그러니까 AD라는 이 중선을 지나고만 있으면 맨 밑에 있는 변의 무게중심은 아니 가운데는 정확히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맥락으로 그런 중선이 총 3개가 있는 거고 이 중선들이 유일하게 마주치고 있는 한 점 뭐예요? 얘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쪽에다 내가 누군가를 딱 집어넣으면 BC의 가운데네 AC의 가운데네 AB의 가운데네 모든 변들의 가운데일 거니까 전체 넓이의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은 사실 이런 거야. 뭔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판때기라 해야 되나? 좀 딱딱하고 얇은 판 있죠. 철판 같은 거. 그거를 가지고 삼각형을 쪼개놨어. 그 상태에서 딱 올리면 무게중심에다가 올렸을 때 안 넘어진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물론 뭐 이제 현실 세계랑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게중심은 어떤 친구다? 일단은 중선들의 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머릿속에 이 키워드는 갖고 있어야 돼요. 중선의 교점이야. 괜찮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성질은 뒤에 있는 2대1이거든요. 2대1. 이 2대1은 뭔지 좀 볼게요. 2대1 어디 갔어? 자,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되고요. 내심외심 하실 때 우리 자주 쓰는 그런 것들 있지. 내심외심 할 때 삼각형 그려놓고 뭐 내좌원 그려놓고 안에서 쫙 해놓은 다음에 반지름 짝짝짝 있고 90도 만들어서 삼각형 막 쪼개고 그런 거 많이 했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야. 무게중심 나왔잖아? 무게중심 나오면 2대1이라는 비율은 반드시 써먹으셔야 되고요. 자, 내용은 이제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BC라는 길이고 AC라는 길이도 있는데 지금 D랑 E라는 그 점에 어디 갔어? 이제 안 보인다. D랑 E라는 점 있죠? 밑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점. 그 두 점끼리만 봤을 때 걔네들은 뭐 가운데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가 평행한다고 얘기하는데 누구? D랑 E랑 이렇게 두 개랑 다시 A, B 두 개랑 평행하겠죠. 무슨 말이야? 여기다 그려볼게. 너 중점이지? 네. 너도 중점이지? 네. 그 중점끼리 이어버리면 좀 옆으로 누워있긴 하지만 볼 수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지? 어떻게 보여? 요거 1대1짜리 여기 길이의 정확히 절반짜리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오케이? 여기 정확히 절반짜리인 그런 변을 하나 찾을 수 있겠구나. 당연히 닮은 비는 얼마예요? 색깔 좀 칠해볼까? 여기 빨간색 한 개. 이제 전체 큰 거는 확인할 줄 알죠? 몇 대 몇이야? 뭐라고? 2대1 큰 게 2, 짧은 게 1 이런 거지? 그러면 누가? 이 비율이 2대1인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랑 누가 닮음이냐? GAB랑 GDE 있지. G자리 가운데 기준으로 다시 생각을 해볼게. GA 뭐야? B GAB라는 삼각형이랑 누구랑? GDE라는 삼각형도 닮음이네. 그래서 이번에는 삼각형 이렇게 한번 또 바꿔서 그려볼게. 이런 작은 파란색 삼각형이 있지. 이 파란색이랑 저쪽에 있는 빨간색 이 친구들끼리 합쳐서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도 닮음이야. 그렇죠? 빨간색과 파란색도 닮음이야. 너 밑변에 해당하는 게 전부 2대1이죠. 그러니까 이 높이에 해당하는 포인트도 2대1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슨 생각을 하자? 자, 얘가 1이면 여기가 2예요.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다시 밑으로 하나 또 내려와서 2대1이므로 나머지 친구들끼리 보면 이것마저도 2대1입니다. 어떻게? 이제 이 전체 대비로 봤을 때 또 2대1이 나오겠다는 얘기죠. 봐봐. 형광펜으로 칠한 포인트 있지? 원래 큰 친구 있지? 얼마였어? 1대2였죠. 그럼 이 부분만큼 있잖아. 이 부분만큼 한 번 더 갔어요 이런 거지. 맞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3 나온 거잖아. 그럼 여기도 얼마 나와? 3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길이가 3이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게중심이라는 친구는 선분 CF를 기준으로 4만큼 가고도 이만큼 또 가는 거지. 4대2 다른 말로 2대1이겠죠.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2대1 닮은비가 성립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고등학교 가셔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정삼각형을 줘요. 그럼 내심, 외심, 무게중심 다 똑같지? 그래서 그냥 그거 다 활용하게 시키는 경우들 한 번씩 있어. 참고만 하시고. 자,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AD라는 친구는요, 삼각형에 대한 중선이래요. 알겠고, 넓이가 얼마래? 넓이가 16이야. 어디에? A, B, D짜리, 절반짜리가 16이야. 나머지 친구는 어떻게 써요? 똑같이 16이겠죠? 밑변이 그대로일 테니까 결론적으로 최종 넓이 얼마? 30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 오케이, 괜찮죠? 밑으로 내려와서 4-2만 한번 볼게요. 유제 4-2. 이제 이런 유형들을 점점점 활용시키다 보면 난이도 높은 친구로 변해서 나올 거거든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밑변과 높이만 같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 중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밑변의 길을 절반씩 쪼개는 친구들이거든요. 여기서 색칠한 친구의 넓이는 몰라요. 근데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28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나머지 떼고 여기 오른쪽 것만 쭉 봐보자고요. 오른쪽 친구들만 보면 넓이 얼마겠어요? 절반이니까 14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 A, B, C 합쳐서 28. 절반 떼니까 14. 다시 14 기준으로 빨간 선이 다시 밑변이라 생각을 해보면 절반 또 쪼갠단 거지. 그럼 이 한쪽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7 나오겠다? 정답은 7이야? 이 정도 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나쁘지 않죠? 괜찮아? 자, 오른쪽 넘어갈게요. 예제 5번. 다음 그림에서 G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일 때 X의 값 좀 구해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자, 일단은 무게중심이야. 몇 대 몇이라고? 2대1. 그럼 여기 절반 하니까 얼마? 6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번 여기 얼마? 여기가 10. X는 1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2대1이고 뭐 알겠다 치고 얘는 지금 X 얼마야 돼? 4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내가 중점과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들은 하나보다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 4 괜찮죠?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요. 유제 5-2번 좀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G 기준으로 봤을 때 무게중심이다. 그리고 그 G를 갖고 있는 삼각형에 다시 무게중심 한 번 더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는 있잖아 A부터 D라는 전체 길이가 좀 궁금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부분 6인 거 아시죠? 남은 부분은 그거의 절반짜리여야 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럼 3이라고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빨간색의 전체 길이는 9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럼 빨간색의 전체가 9라는 거는 위에 있는 AG라는 파란색 친구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얘네들은 9의 2배기가 18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최종적으로 A부터 D까지 다 합쳐서 보는 건 27입니다 하시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7이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괜찮죠? 예제 6번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좀 해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G는요 무게중심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X값 좀 구하래. X 얼마예요? 8이야 이쪽이. 16 그렇지. X 16이야.
y라는 친구 따로 구해달라 그랬거든? 한번 천천히 봐볼게요. 자, 얘는 16 확인시켜놓고 문제에서 d랑 이게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평행하고 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무게중심이고 x, y 값 좀 구해주세요. 어떻게 보실래요? y값 어떻게 찾을 생각이 들어? 지금 막 여기 쪼개져 있는 삼각형들만 따져도 엄청 많죠? 어떤 친구를 핵심적으로 잡아서 y값을 구해낼래? 감이 좀 와요? A? A 대입. 좋아. 좋았어. 일단은 뭐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이유를 한 번만 붙여서 설명을 해볼게. 이 여기 있는 빨간색 친구들이 평행인 건 좋아요. 근데 평행선들끼리 보려면 옆에 지나가주는 친구들이 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에 관련된 삼각형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뭐 A, D, C 이렇게 가버리면 또 안 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A, D까지 똑같고 F 그 다음에 또 이제 G, E 이렇게 돼 있는 닮음인 친구들을 이용해서 비율을 좀 봐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비율 관계는 A, G가 2인 거, G, D가 1인 것만 알고 있는 거죠. 2대 1의 관계구나. 그러면 밑변끼리로 보면요. 여기가 2일 때 전체가 3인 거죠. 2대 3 이런 관계인 거지. 그러면은 뭐 이 정도 할 수 있죠. 2일 때 8이었어. 1일 땐 4겠죠. 3이면 12겠죠. 그래갖고 Y라는 길이는 1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오늘 자 이제 뒤에 있는 거 개념만 하나 보고요. 어디 쭉 넘길 거거든. 금방금방 나갈 것 같아.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 S를 다 쪼개보겠다는 거거든. 우리 내심 열심 할 때 삼각형 안쪽에 총 6개 쪼갰던 기억나죠? 가운데도 이어보고 절반치 꼭지점에도 이어보고 해서 총 6개 나왔었지. 그거랑 똑같은 그림처럼 무게중심 할 때도 뭐 할 수 있다? 넓이를 6등분을 할 수 있다. 넓이를 쪼개고 나면 기본적으로 색깔 같은 친구끼린 넓이가 같을 거다. 왠지 아시죠? 어쨌든 간에 같은 높이를 공유하고 있고 변 길이만 반반 쪼개진 거니까 같은 변 길이 밑변을 갖고 있어? 그러면 넓이도 같을 거야. 이 정도 얘기겠지. 그래서 더 해줄 말은 딱히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나한테 어떤 조건을 줄 텐데요. 대부분 해석들은 이런 식으로 끝나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한 개씩만 알려줘도 나머지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있을까? 일단은 그 정도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예제 7번 한번 볼 건데 예제 7번 쭉 보시면 뭐 2대 1이므로 뭐 삼각형 GDC라는 친구가 있대요. GDC가 누구야? GDC 이렇게 돼 있지. 오른쪽 아래 들어있는 그런 친구인데 걔는 ADC 기준으로 몇 배 차이 나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 자, 그럼 확인을 잠깐 해볼까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친구 위쪽에 있는 친구 비율 관계가 얼만큼 나오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맞을까요? 얼만큼 나요? 예제 7번에서 지금 얘가 처음에 물어본 거 내가 삼각형 그려볼까? 이거 1개, 2개, 3개 띵 하나랑 아이고 그냥 해야 되겠다. 자, 뭐 이런 파란색 삼각형까지 딱 갖고 있는 상태야. 그럼 빨간색과 파란색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구분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위에 이미 조건이 달려있어요. AG랑 GD란 친구는 2대1이야. 그거 맞죠? 이만큼들의 길이는 2대1이야. 그러면 아예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데 얘를 가져다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딱 찾아보면은 밑변을 가지고 AD, GD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높이는 똑같은 친구들 그대로 가고 있겠지. 그러니까 높이는 같은 상태로 밑변이 여기가 전체가 3이었어. 작은 부분에 1만큼으로 줄어든 거지. 그러면은 3분의 1 더하면 되는 걸 거고 파란색 삼각형이 몇 배 하면 된다? 3분의 1배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3분의 1배라고 써놓고
3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런 친구는요 ABC 전체의 몇 배라고 봐도 되니? 라고 물어보는데 ABC는 큰 삼각형이죠. 그럼 큰 삼각형 기준으로 절반짜리를 한 거에 대해서 3분의 1 하면 똑같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값, 가라는 값 그대로 3분의 1 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을 좀 해보면 전체 ABC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몇 분의 몇 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앞에 있는 것만 곱하기 해버리면 6분의 1이라고 나오는 거 괜찮죠? 여기도 6분의 1이야. 오케이? 6분의 1이야.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넓이가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뭐 색깔별로 똑같은 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칸에 대한 넓이가 전체 6분의 1이야. 다른 칸들도 같은 방법들이 계속 사용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체 6칸인데 하나당 6분의 1씩이니까 다 똑같은 넓이를 갖고 있었겠네, 그치? 얘네들은 전부 다 6분의 1에 대한 ABC일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괜찮을까요?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 유제 요거로 할까? 7-1에서 요거 2번만 한번 해보자. 나왔나요? 14, 그치? 어떻게 했어? 아, 전체 넓이가 42인데 6개 전부 다 넓이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나눠보면 하나당 7일 거고요. 그 두 개니까 14겠다. 이 정도 결론 나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쭉 넘기고 숙제가 너무 많은가? 원래 이렇게 어느 정도씩 풀 수 있어요? 원래 제가 화요일, 목요일 다녔는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장씩, 두세 장 정도 풀었고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8장에서 1장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장으로는 숙제를 안 내고 보통 문제수 위주로 파악을 하긴 하는데 가이드를 딱 줄게. 10문제 푸는데 몇 분 걸리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10문제 푸는데 혹시 30분 정도가 딱 걸린다. 그러면 난이도는 적정한 상태인 거고 그거보다 조금 걸리면 쉬운 거고 그거보다 많이 걸리면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일단 10문제 30분이라 생각을 해놓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고등학생은 아니니까 그래도 하루에 30-40문제 정도까지는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30문제 정도면은 1시간 반 정도. 어려우면 좀 늘어날 거고, 그치? 이제 고등학교 가고 나서는 내가 이제 그냥 기본적인 친구들은 50문제,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은 100문제씩 이렇게 문제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300문제 안쪽으로 보통 문제를 푸는 것 같긴 한데, 감안하시고, 일단은 이 부분 전부 다 숙제로 남겨놓을게요. 10문제까지밖에 안 되니까. 난이도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우리 85페이지 넘어가서 잠깐 맛만 보고 쭉 넘어갑시다. 평행사변형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응용이라고 써져 있죠. 생각보다 이걸 조금 해올 거 많다. 이거 개념센 배웠잖아. 그래서 개념센 문제 풀이는 해봤자 근데 뭐 한 30문제 정도 될 건데 프린트 문제가 40 몇 개일 거거든. 합쳐서 한 70개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품 숙제가 있지. 다음 주 월요일 가야 되는 거. 그거 한 절반 정도 했다 했지. 내가 50개 좀 안 되어줬던 것 같은데, 그치? 그래갖고 뭐 한 20 몇 개 정도 합쳐서 90개 정도일 건데 아마 개념센이랑 여기 개념센에 대한 프린트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금방 풀 것 같고 1품 쪽만 좀 꼼꼼히 한번 풀어서 갖고 오세요. 기입까지 해서 와야 되는 거 알죠? 그 매스플릿 저번에 앱 깔았었지? 안 깔았어요? 일단 알겠어. 이거 하고 나서 해줄게 그러면. 매스플릿은 써봤어요? 일단 알겠어요. 정답용도로밖에 안 써봤어요. 알겠어요. 자, 평행사변형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응용되어 있는데 평행사변형 딱 올리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좀 생기냐? 저 친구는요 두 변 정확히 두 쌍이 평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비율 관계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고요. 평행사변형을 반띵으로 딱 쪼갰어. 이렇게 AC 이렇게 반띵으로 쪼갰어. 반띵으로 쪼개고 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밑에 있는 네 가지 내용에 조금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당부의 말씀인데 여기 있는 내용을 미쳤다고 다 외우면 좀 어지럽겠죠. 외운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관계들이 왜 생기는지만 알아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요 지금 하는 내용들 그냥 문제 보고 내가 이 행동 할 수 있도록만 좀 연습을 해놓으면 되거든. 1품 갔을 땐 그 행동을 생각할 아이디어 위주로 수업을 좀 할게요 계속. 자, 첫 번째 1번 점 P라는 친구는 ABC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써져 있는데 점 P가 누군가 보니까 BD를 쫙 그었죠. 거리를 기준으로 갖고 있는 P라는 친구인데 생각을 하면 당연한 거 혹시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거 이제 한번 따라가 볼게. 그러면 점 P, 오케이. 자, 삼각형 A, B 하고 B, C 하고 A, C 해갖고 총 3개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3개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BO라는 친구 P라는 점은요 어떤 애들끼리 마주친 걸까 생각을 좀 해봤거든. 어떤 애들끼리.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BD라는 선이 하나 있고요. AC라는 선이 하나 있죠. 맞아요? 얘네들은 전부 대각선이잖아. 대각선들끼리 마주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서 이 포인트는 정확히 중점을 지나가는 거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도 중점 지나가는 거 인정할 수 있죠. 무게중심을 사용할 때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삼각형 기준으로 세 교점이 만나야지 무게중심이라고 했지. 근데 내가 무게중심임을 보일 때는 두 가지만 보이시면 돼요. 첫 번째 직선, 중선, 두 번째 중선 그려놓고 딱 관찰을 했을 때 마주치는 교점이 있죠. 어차피 이곳으로 나머지 하나도 지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어차피 나머지 하나 지나갈 거니까 무게중심임을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땐 두 개만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BO라는 길이랑 AM이라는 길이들이 있는데 그 성분 두 개가 마주치는 곳이니까 빨간색 삼각형의 중점이야.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 Q라는 친구는요 ACD의 중점이야. 같은 맥락이죠. 중선, 오케이. 이를 좀 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번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 그치? 1, 2번은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 4번도 한번 봐볼게. BP라는 거랑 PQ라는 거랑 QD라는 거랑 똑같아. 그럼 BP가 누군지 좀 봐보자. BP 얘랑 PQ 얘랑 QD 얘랑 전부 같은 비율을 띠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잠깐 멈추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총 3개로 나눠서 봤을 때 서로 같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맞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BP, PQ, QD가 왜 똑같을까?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한번 쪼개볼게요. A, B하고 B, D하고 A, D에서 삼각형을 딱 쪼개놨어. 그리고 고민을 조금 해보면 일단 정확하게 O라는 점이요 얘네들 절반 쪼갠 것까지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O라는 점이 정확히 한 가운데 딱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삼각형을 좀 따져보는 거야. 어떤 삼각형을 따져볼 거냐면 그냥 이렇게 다시 파란색으로 아까 봤던 맥락 그대로 따져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파란색 삼각형 기준으로 P는요 무슨 점이었어? 무게중심이지.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몇 대 몇이었죠? 2대1이었어, 그치?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 가져다가 뭐라고 하자? 너가 2, 너가 1이라고 쳐야 되겠다. 그쵸?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전반적인 길이가 3인 것까지 인정이죠? 오른쪽 전체도 3일 거야. 근데 Q라는 친구마저도 어떤 친구예요? 무게중심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도 다시 2대1일 거고 최종적으로 2대2대2 다른 말로 1대1대1 다른 말로 세 개가 전부 똑같아요? 이런 얘기겠죠? 저 정도도 확인을 할 수 있구나. 그 다음 4번 삼각형 지금 3개가 같을 거고 3분의 1짜리야.
6분의 1짜리인데 이거 이미 다 본 내용이거든요. 좀 한번 따지고 봐볼게. 자, 삼각형 AB랑 P까지 해갖고 짜잔 하나 그려놓은 상태. 그 다음에 AP, Q짜리 하나. 이거야. AP, Q짜리 하나. 그 다음에 AQ, D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어려울 게 없는 게 이 세 가지 삼각형은 이미 같은 걸 알 수밖에 없죠. 밑변이 이미 전부 다 같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럼 한 점으로 몰려있는 삼각형이니까 같은 높이를 공유하고 있을 거고 넓이도 전부 같은 거 인정하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A, 누구? A, B, D라는 위에 있는 삼각형 있죠? 그 전체 삼각형을 하나, 둘, 셋이서 나눠먹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3분의 1이에요 라고 처리하는 거 이상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3분의 1 처리 딱딱딱 해놨어.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평행사변형 기준으로 보면 평행사변형 위에 있던 삼각형이 그대로 한번 또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전체 6분의 1만큼의 넓이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상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넓이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문제 풀 때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을 내가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생각만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AC라는 길이 하나 있죠. BD라는 길이 하나 있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끼리 했을 때 O라는 곳은 반드시 가운데 무게중심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얘는 삼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무게중심 이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어요. 가운데가 될 거고 이 상태에서 PQ를 따로 잡으면 걔네가 무게중심임을 알기만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밑에 있던 3, 4번 조건은 어땠어요? 너 무게중심이지 2대1, 너 무게중심이지 2대1, 그래서 1대1대1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하나만 더 얘기해. 잠깐만. 저 평행사변형 사각형이죠. 우리 이전까지 무게중심 얘기할 때 전부 다 삼각형 얘기로 했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선 같은 게 지금은 그냥 그어져 있으니까 그러려니 할 건데 나중에 막 도형 여러 개 배우고 나서 섞어서 보실 때는 만약에 평행사변형이 나와서 당연히 정의에 관련된 것도 보셔야 될 거고 몇 개 다 있긴 하겠지만 필요해서 뭔가 보조선을 긋고 싶어? 그럼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대각선끼리 쪼개서 보는 게 이상한 건 아니겠죠? 그 정도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른쪽 넘어가서요. 닮은 두 평면도형의 넓이 좀 볼게요. 오케이? 닮은 두 평면도형 지금 뭐야? 86페이지. 오케이, 3개. 자, 여기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둘레 길이의 비랑 넓이 비 하나씩 있지. 근데 우리 이제 길이 비랑 넓이 비의 관계 혹시 알아요? 아직 모르나? 알아? 내가 이제 이게 이 단원에서 배우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A, B, B, C, A, C라는 이런 삼각형이 있지. 위쪽에는 A, D, E, E, F, D, F 이런 식으로 있죠.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은 전부 비슷비슷할 거야. 왜냐면 얘는 닮음이거든. 얘는 닮음인데 얘가 M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던 얘는 N만큼의 비율로 늘어난 것 뿐이겠죠. 맞아요? 삼각형은 닮음인 상태예요. 그럼 넓이, 길이로 생각을 해보자. MA 대 NA지. 그러면 M 대 N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죠. M 대 N이야. 누가? 길이가. 근데 넓이로 넘어가면 길이들을 뭐 해요? 곱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뭐 이제 방법들을 숫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길이라는 친구가 그냥 이런 것까진 받아들일게. 그럼 넓이라는 친구는 넓이라는 건 애초에 어떻게 구한다? 길이를 2번 곱해서 만들 거잖아. 그치? 그리고 쟤네들은 닮음이기 때문에 N의 비율이 2번씩 들어있었을 건데 그걸 곱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 넓이끼리 곱하면 M 곱하기 M, N 곱하기 N 이런 비율이 나오겠지?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 길이라는 친구가 M 대 N이야. 넓이라는 친구는 길이 B의 제곱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써먹으셔야 된다.
자, 얘네들이 언제 자주 써지냐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넓이 구하는 건 좀 귀찮을 때 있지. 어떨 때 귀찮아요? 원 넓이도 꼴 보기 싫어 사실. 그리고 또 무슨 넓이도 보기 삼각형도 싫어. 삼각형도 싫어. 막 이렇게 삼각형 복잡하게 쪼개놓고 저 작은 거 길이 좀 넓이 좀 구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내 눈에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보여. 얘가 닮은 거밖에 모르겠어. 근데 내가 넓이들을 막 계산을 하려고 길이를 여러 번 구하면 좀 짜증나겠죠? 그럴 땐 그냥 닮은 삼각형들끼리 몇 대 몇이니까 넓이는 다른 비율로 적용해서 풀면 될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 정도. 자. 이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서로 닮은 비야. 닮은 거 이미 얘기를 했어. 얘가 6이고 8이야. 길이비 기준으로 몇 대 몇이에요? 3대 4라는 길이비가 있어요. 그치? 3대 4라는 길이비.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 딴 건 안 시키고 둘레 길이를 물어보고 있긴 하거든요. 얘는 어차피 여기 짧은 별들의 비율이 3대 4야. 나머지 친구도 3대 4 그대로 받겠죠. 닮은 거니까.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더한 그 친구가 어쨌든 30이다. 오케이? 근데 그거를 가지고 키운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닮은 비는요. 3대 4니까 왼쪽 게 30이었지? 커진 거 모르죠? 얼마겠어요, x는? 40이에요.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40인 걸 찾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러면 유제 1-1을 한 번만 지금 해보실래요? 돼요? 잘 안 돼요? 일단은 저랑 같이 좀 봐볼게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할 거야. 일단은 나한테 주어진 거 둘레 길이 32인 건 이미 확인이었어. 그치?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쪽으로 와서 보면 얘네가 지금 서로 1대1인 거죠. 이렇게 1대1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삼각형들의 대상은 A, D, E라는 짧은 놈 하나, 그 다음에 큰 놈 하나 이렇게지. 짧은 게 1이고 큰 놈으로 따지고 이렇게 큰 놈으로 들어오면 2겠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2야. 그치? 근데 어차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둘레의 길이비죠. 근데 우리는 지금 큰 놈이 32인 걸 알고 있는 거네? 그러면 짧은 놈은 모르고요. 큰 놈은 32였어요.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럼 얘네들 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x라는 친구는 32입니다. 쓰실 수 있죠. x 얼마? 16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괜찮아요? 혹시 나왔었니? 이해는 되는 거지 지금? 맞는지 확인. 그랬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밑에는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닮은 비가 4대 5인이라고 이미 알려줬다 문제에서.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원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나한테 누굴 물어봐요? 넓이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다. 닮은 비는 다른 말로 그냥 길이 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넓이 비는 몇 대 몇이라고 봐줘야 되겠어? 그치? 16대 25일 거야?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 원 5'의 넓이가 225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그때 원 5짜리는 어떤 친구인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게 앞에 거죠. 5'이 뒤에 거지.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걸 보시면 16대 25는 말이야. 5'이 뒤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x 대 225 파이였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정리 조금 해놓으면 225x라는 친구는 16 곱하기 225파이일 거고요. 맞아요? 이제 그냥 팁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 거긴 한데 만약에 계산하실 때 이런 큰 숫자들끼리 곱하는 거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써놓는 게 제일 좋아.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는 25 뭐 할 거야? 넘길 거지? 약분 들어갈 거니까 계산해 놓지 마.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을 가져다가 우리가 뭐 하면 되니? 결국에 x라는 친구는요 16 곱하기 225파이 곱하기 25분의 1이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뭐 약분 하시면 나오겠죠. 약분하면 왜 5로 한번 했다 치면 여기에 40, 45, 다시 5로 나누면 9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5라고 처리를 해야 될 거고 16 곱하기 5 하면 얼마 나와요? 해볼까? 왜 5를 했지? 미안해. 다시 16 곱하기 9를 해야 되겠죠? 그치. 144 이렇게 나온다. 144파이요. 그럼 얘가 누구? 정답이야. 이러면 끝나죠. 그래서 결국에 예제 2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길이비 줄게. 넓이비 바꿔봐. 넓이비 알고 있으면 진짜 값 좀 구해보세요. 이 정도겠죠. 어려울까요? 그 정도는 아닌지. 자, 밑으로 내려가서 도형 문제로 넘어갈 건데 도형 문제 2-1번도 한 시간 잠깐 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어떻게 답이 나왔어요?
내가 일단 한번 몇 개를 좀 해볼 건데 한빈씨가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도형 보면서 이 도형 처음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아?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어? 몇 대 몇인지 그 닮은 비가 몇인지 찾고 싶었지? 찾았어요? 삼 대 4? 여기 3 대 4? 여기서요 요 계산을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지금 점 두 개를 줬죠. 이게 무슨 말이야? A, D, E짜리 이러한 삼각형이 하나 있을 거고 전체 큰 삼각형이 하나 있을 건데 그 친구들끼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닮음인 거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럼 대응되는 변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는요 누구랑? 얘랑 대응되겠지. 얘는 가지고 옆으로 딱 옮겨보면 얘랑 대응될 거고 얘는 얘랑 대응되겠지. 그럼 3일 때 큰 놈은 몇이야? 6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닮은 비가 얼마였다? 닮은 비는 3대 6이었다. 다른 말로 1대 2였어요. 이렇게 일단 계산을 한번 하셔야 되겠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지금 처음으로 주어졌던 그럼 혹시 닮은 비를 잘못 구했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넓이랑 계산을 해보고 있었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거야? 잘 몰라? 그럼 이제 작은 친구의 삼각형이 얼마다? 5였다. 너가 5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은 얘가 지금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이죠. 이대로 바로 곱해요? 아니면 어떻게 또 뭔가를 했었어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누구? 넓이. 닮으면 다른 말로 길이지? 그러니까 넓이 비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넓이 비로 바꿔서 생각하면 몇 대 몇이야? 1대 4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러면 작은 놈이 1일 때 큰 놈은 4예요. 작은 놈의 넓이가 5였잖아. 5일 때 큰 놈은 x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대각선 곱하면 20이고 얘네끼리 대각선 곱하면 x니까 x는 20이다. 이 정도 보이는 거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왜 4라고 3대 4라고 생각했었을까? 몰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일단은 알겠어요. 제가 몇 번 좀 시켜놓고 나서 피타고라스까지 한번 갔다가 우리 앞부분에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몇 개나 테스트 좀 볼게 나중에. 왜냐면은 막 빨리 나가는 것보다 어차피 그거 할 거거든. 그거 할 거거든. 그 1분까지 다시 또 이렇게 갈 거라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 괜찮을까요?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요. 닮은 도형에 이번에는 입체가 들어갔거든요. 입체 이렇게. 입체 도형에 부피비라고 써져 있는 거 확인을 할 거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 우리 아까 이미 이전 시간에 했던 얘기가 길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넓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부피라는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길이는요 그냥 길이 그 자체니까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치? 근데 넓이라는 대상은 뭐 곱하기 뭐로 봐도 됐다? 넓이라는 친구는 길이를 2번씩 곱했어요 봐도 되는 거지. 근데 부피라는 대상 어떻게 구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세제곱했어요. 왜요? 가로, 세로를 곱해서 면을 만들고 그 면을 쌓아 올리는 거지. 높이까지 곱할게요 이런 거죠. 그래서 높이까지 곱하는 상태니까 결론적으로 길이를 3번 곱하는 그런 꼴이 될 거고. 그럼 아까 길이가 A 대 B였다 라는 걸 찾아냈어. 그럼 부피 B는 몇 대 몇이었던 거야? A 제곱 대 B 제곱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그러면 부피 B는 어떻게 들어오면 돼요? 그렇지, 세제곱 대 B 세제곱이에요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세제곱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게 있고
참고라고 써놓고 건널비 b 알려준 거 있지. 저는 이거 외우진 않습니다. 그냥 건널비 b 찾으라 하면 넓이 b로 처리할 거예요. 오케이? 자, 자, 위에 있는 걸 이제 봐볼게. 예제 3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기둥이 닮은 도형이야.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닮은 b, 건널비 b 알려줄 테니까 건널비 또 구해 이런 얘기하고 있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건널비 b 내가 외우지 말라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는 건널비 b는 넓이 b인 거죠. 그러면 봐봐. 얘를 면을 좀 쪼개볼게. 위에 있는 이 부분을 A라고, 옆에 있는 걸 B라고, 옆에 있는 걸 C라고, 맨 뒤에 있는 걸 D라고 딱 친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근데 어차피 저 면들을 해봤자 여기 5개 정도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넓이들끼리는 비율 관계가 전부 다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전부 똑같은 비율로 줄었을 거니까 그냥 비율 기준으로만 보면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냥 건널비 b라고 해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넓이 b인 거야. 자, 들어가서 닮은 b 봅시다. 다른 말로 무슨 b? 길이 b 봅시다. 이런 얘기죠. 길이가 12였고 얘가 8이었어. 12 대 8 다른 말로 3 대 2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건널비 b 얼마예요? 물어보면 뭐라 하시면 돼요? 9 대 4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 건널비가 100일 때 나머지 계산 좀 해주세요. 이러고 있네. 그럼 넓이가 9 대 4인 상태에서 B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니? 작은 친구네?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X 대 100이에요 라고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결론 4X라는 친구는 900인 거 맞죠? X라는 값은 얼마예요? 350에 216? 950 절반 나누면 450, 450 절반 나누면 225 아니야? 나눠볼게요. 225 어쨌거나 225. 그리고 나랑 하나 계산 틀리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혼자 살 때 잘 하시죠? 슬퍼요 혹시? 안 슬퍼요? 자, 어쨌거나 건널비는 얼마였다? 225였구나. 여기까지 볼 수 있었겠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예제 4번 보고 닮은 활용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닮은 비가 3대 5인 걸로 넘어가서 볼 건데 이제 부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확인을 해봅시다. 닮은 비 알려줬네. 세제곱씩 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예제 4번의 첫 번째 정답은 뭐가 돼야 돼요? 3의 세제곱 27, 5의 세제곱 5세제곱은 125. 잘했어. 막 당황을 해갖고 그렇게 다급하게 얘기를 해. 잘하셨고요. 오케이. 27 대 125야 확인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A라는 친구의 부피가 54파이입니다. 그럼 그대로 뭐 하면 돼요? 27 대 125라는 친구는 54파이 대 몰라요? X예요.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럼 저렇게 이거 너무 못 썼네.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에서 계산 좀 해보면 27x라는 친구는 125 곱하기 54 파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지. 54 혹시 뭐 곱하기 뭐야? 2 곱하기 27인 거 맞아요? 얘가 2 곱하기 27짜리니까 약분해도 상관없죠. 결론적으로 x라는 친구는 250 파이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맞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예제 4번 확인을 했고요. 밑에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똑같은 계산 문제라서 지금 하지는 않을 거야. 오케이? 자, 오른쪽 넘어가서요. 닮음의 활용 얘기를 할 건데 문제풀이는 모르겠네. 일단 얘기 좀 해볼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근데 이거 초딩 때도 보지 않나?
축도, 축척 이거 배운 적 있지? 무슨 말이야? 써져 있긴 한데 일정한 비율로 줄였어요, 그치? 똑같이 있는 그 길 그대로 비율만대로 자꾸 쭉 줄이는 거지. 그렇게 처리를 할 건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실제로 보는 그 지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저런 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사진도 사실 뭐 비슷한 맥락이지. 우리가 확대하고 축소하고 할 때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축척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단어의 정의들만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정도인 거고요. 내가 사실 이제 문제에 대해서 그닥 뭐 이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이 내용들은요 단어만 아시면 그냥 닮음이잖아. 정확히 말하면 중학교 내신 이후에는 뭐 딱히 수학적으로 쓸모 있진 않아요. 그 소금물 농도 구하고 이런 거 있지. 지금은 그게 난이도가 높죠.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그런 거는 그냥 문제도 아니거든. 그냥 글씨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활용 문제들은요 시험 기간 다가올 때쯤 좀 열심히 하시는 걸로 하고 일품에서 그냥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해놓겠다라고 생각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 축척이라는 건 뭐라고? 실제 길이분의 축도에서의 길이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죠. 다시 축도에서의 길이 다 똑같은 얘기 써놓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누구만 그냥 기억을 하자? 축척에 대한 개념만 좀 이해를 하자. 축척은 다른 말로 옆에다 이것만 써놔. 얘는 키워드가 비율이야. 그치? 축척은 얼마나 비율입니다 이거잖아. 쟤는 비율이야. 비율이니까 분수꼴로 써져 있는 게 당연하겠죠?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실제 거리가 10km인 그런 상태, 두 지점을 4cm로 표현한 상태, 그치?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뭐 실제 거리, 축척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뭐 하시면 돼요? 축척이 뭐분의 뭐라고? 실제분의 축도 이런 거 있지? 그럼 실제가 10km였고 단위까지 다 살려서 써볼게요. 10km. 그 다음 거리가 4cm죠. 그렇지. 편한 단위로 이제 뭐 환산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0. 얼마보다는 그냥 킬로미터를 늘리는 게 풀어놓는 게 편하죠. 1km가 1000m고 1m가 100m니까 100cm니까 결국에는 어지럽네. 내가 요즘에 이렇게 안 풀다 보니까 얘가 100cm고 결론 1000m는 1, 0, 5개짜리 5개 맞나? cm고 그치? 너무 어지러운데 그래 그럼 우린 10km니까 0 몇 개짜리 0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짜리 cm야 뭐 이정도 써도 되겠죠. 혹시 꿈이 있으세요? 진로가 있어요? 딱히 몰라? 딱히 없어요? 어느 계열로 나가겠다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 그냥 과학 쪽 갈 것 같아? 혹시 그냥 하나만 알려줘도 될까? 나중에 어차피 가면 배우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다 이렇게 쓰잖아. 이제 공대를 간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앞으로 단위기사 할 때 좀 편해지라는 마음에서 알려주는 거긴 한데 단위 있지 단위 이것도 계산이 가능한 친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있잖아요. 귀찮죠. 어떤 행동들을 좀 해주면 좋냐면 사실은 10km를 이딴 식으로 쓰는 게 좀 어렵잖아. 머리로 해야 되잖아. 근데 귀찮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하냐. 자, 예를 들어서 10km 곱하기 4cm가 있었어. 그럼 나는 킬로미터를 없애고 싶어 지금. 그러면 곱하기를 내 맘대로 쓰고요. 위에다가 내 맘대로 그냥 1km라고 써버리는 거야. 오케이? 어차피 1은 문제가 안 되잖아. 근데 문제는 1km 실제 값이니까 안 되거든 저렇게 하면. 근데 분모 문제에 똑같은 거 곱하는 건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지. 1km랑 똑같은 거 지금 1000m인 거 알고 있었죠? 그럼 그 밑에다가 다시 1000m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1000m분의 1km는 진짜 똑같은 놈이니까 상관없지. 분모 문제 똑같은 거고 7번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있었던 거랑 이렇게 곱해놓은 거랑 똑같은 거 괜찮아? 이 상태에서 한 번 또 하는 거 미터도 싫지 난 센티미터 보고 싶지.
그럼 센티미터로 바꿔야지 미터 죽이려고 1미터를 쓰는 거야. 1미터랑 똑같은 건 몇 센치? 100cm. 이렇게 써놨어. 자, 그 다음에 약분을 해보면 잘 봐야 돼. 킬로미터끼리 약분, 미터끼리 약분. 오케이? 최종적으로 센티미터도 약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밑에 분모에 공이 몇 개 남아요? 6개 남아요. 0, 1, 0, 0, 0, 0, 0, 0 하나 둘 셋 다섯 위에 4 이렇게 나오겠지? 방금 머리로 한 거랑 사실상 같은 말이죠. 여기서 내가 센티미터는 그냥 떼버릴 거 아니니 이렇게 짜잔 이렇게 결국에 같은 얘기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단위 환산하는 거에서 좀 귀찮음을 느끼실 때가 있으면 저 방법 한번 써보면 좋아요. 오케이? 저거 원래 대학교 가면 많이 쓰는 건데 그냥 알면 좋으니까. 자, 어쨌든 계산을 해서 어디까지 왔다? 짜잔 여기까지 왔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약분해야 되겠죠 뭐. 약분 제가 해드릴게요. 오케이, 약분 하시면요 2, 5, 0, 4개로 통일하고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축척이라고 할 거고요. 뭐 0.을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몇 분의 몇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실제 길이가 7.5km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야, 축척이 2, 5, 0, 하나, 둘, 셋, 4개인 거 알지? 그거분의 1인 거 알지? 그럼 실제 거리가 얼마라고? 7.5라고? 그럼 지도상이 몇 센치야? X센치겠지? 같다고 두고 정리하면 X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나한테 뭐 시키는 거밖에 안 돼? 곱하기 나누기밖에 시키는 거밖에 안 되겠지. 그냥 귀찮은 문제죠? 내용상 어려운 건 없지 지금. 자, 밑에 있는 거 이 계산은 좀 이따 그냥 알아서 해보세요. 계산기 쓰시도 해봐 그냥. 3번은 지도에서의 거리가 6cm야 라고 얘기를 했네. 다시 축척이 얼마? 250000짜리였는데 이것분에 지도가 6짜리고 밑에를 내가 모르죠? 가져다 또 계산하면 x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 처리하면 괜찮을 거다. 오케이? 그 밑에 있는 예제 문제도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